네, 오늘은 그 니츠에서 정덕윤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지금 이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편물 보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고 제가 농협이나 큰 건물에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으나 오늘 이 장소에서 하게 됨으로써 아마 뒤에 서 계신 분도 많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지금 제가 한 1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뒤에서 이제 많이 서 계시니까 한 3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갖다 까주세요. 자, 먼저 좀 궁금한 부분. 여기 지대동에서 오신 분. 지대동. 토지가 지대동이다. 지대동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방충리. 방충리에서 왔다. 원래 여기다 깔고 자, 그 다음에 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뭐 여러 필지가 있고 한두 필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농지다. 자기가 전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주가 농지다. 그 다음에 대지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임야. 임야는 별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대동 쪽이 조금 많고 토지주가 오신 분이 그 다음에 지목은 농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기 대체비 사무실에 처음 왔다. 처음. 지금까지 몇 번 온 게 아니고 처음 왔다 여기에. 그러면 두 번 이상 왔다. 두 번 이상 온 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평택지대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보상 관련해서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하남 부산, 남양주 왕숙, 가천, 용인 플랫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 주민들의 애환,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 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든 경제든 많이 민주화되었는데 사실 이 보상 부분은 아직도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쪽 이제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항상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 오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고쳐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보상이에요. 보상금.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고쳐져야 되고 이게 고쳐지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 이 간접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입주권이 간접 보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보상은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간접 보상은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접 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제도화되었는데 이 아파트 입주권도 간접 보상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간접 보상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땅을 준다. 이거 택지라고 하죠. 택지.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대토 보상, 생활대책 용지, 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보상금을 받았어.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좀 부족해. 그런데 원주민 재정 착도해야 해. 그래서 간접 보상을 해줄게. 간접 보상을 해주는데 첫 번째 방식 땅을 줄게. 그게 이제 이주자 택지, 우리가 이택,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 용지, 대토 용지, 땅을 준다.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우리 공공주택지구에서 땅을 주다 보니 또 땅값도 비싸고 또 어디 이전에 갔다 다시 와야 되고 힘드니까 주택을 줄게. 주택에는 이제 다시 몇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가 무엇보다도 이제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 협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공주택지구의
크게 이제 규율하는 게 이제 아파트를 주게 되면 공개 경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100원짜리면 한 65원 정도의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택지지구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 이제 로또 분양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분이 여기에 추첨이 당첨되면 실질적으로는 2배의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지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응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당첨이 되면 어찌됐건 시세 차익이 2배 정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지구에 아파트는 지어놓으면 다 나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또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주는 대신에 이주자 주택을 준다. 이게 이제 아파트인 거죠. 이주자 주택을 준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협의, 이제 우리가 보상이 딱 끝났어. 그랬더니 LH 사업에 많이 협조를 해.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보상 끝나자마자 협의 도장을 찍어 여기에 대한 선물로 주는 게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 땅. 내가 땅 받기 싫어. 그럼 이제 아파트, 협의 양도인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이 끝났어. 끝났는데 내가 현금으로 받는 대신에 나는 그냥 땅을 좀 받을게. 이게 대토예요. 현금 대신 땅을 받을게 대토예요. 근데 이 대토도 기존에는 땅만 줄게 대토 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아파트를 주면 안 될까? 해서 이제 대토 보상의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라는 제도가 작년 10월 1일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아파트 입주권 주민 설명회는 아까 앞에 이주자 주택에 붙어 있던 아파트,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주택에 특별공급세 있는 아파트,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토 보상에 붙은 입주권이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유는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받는 순간 실질적 시세차익이 2배 정도가 생긴다. 이 이유 때문에 폭발적인 이제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책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움이 있으니 혹시 큰 장소 잡아놨다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뭐 이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짧게 하고 좀 끝낼 건데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이 있는데 오늘 이 간접 보상은 직접 보상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접 보상에는 땅을 줄 수 있다. 대신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이게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파트 입주권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아파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의와 대토보상 분야에서 현재 이제 국내에 최고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100만 평 이상 12개 지구에서 공식 자문사로 설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많은 지구에 사다 보니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소식도 많이 들으셨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실제로 작년에 11월 21일 날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똘똘 뭉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처음 오신 분이 많으니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 여의도 집회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회에서 여기 있는 이게 저고요. 이렇게 시작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이 올해 3월 14일 통과됐어요. 통과됐고 여기에 우리 유채위원장님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감면됐던 축하 문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25년 3월 14일 날 한 3달 전이죠. 그때 이제 최상목 현안 대행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 5억을 내야 돼. 그러면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1억 정도가 더 감면되는 거예요. 내가 5억을 내야 돼. 그러면 4억을 내게 되면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효과를 이제 이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현장에 이제 공공주택지구 제가 맡고 있는 대책위에 가면 제가 공짜로 커피를 얻어먹을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찌됐건 여기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토지보상법 67조 2항 이거를 추진할 예정인데 개정을 이제 요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이제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개발 이익이 누구의 몫인가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평택지대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여기가 인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지제역 쪽에 이제 미래복합형 한성센터가 들어오고 GTX, 지금에서는 SRT가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KTX하고 GTX AC 노선이 연계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이제 첨단 복합문화단지라고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평택, 정확한 이름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한 이름이 쭉 내려가면 사업지구가 이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인데, 요거네요. 평택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네요. 평택 첨단 복합 요거하고 여기 지대에 있는 복합 한성센터 요 두 가지 이제 크게 개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아까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개발이 누구의 몫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주택 역세권이 개발되고 GTX, KTX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첨단 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주위에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보상가에도 그것을 묻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는 반영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택지대 역세 공공주택지구가 있어. 요 주위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어. 그럼 이 개발 호재들이 우리 땅값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건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럼 이 의견 어때요? 그래 반영이 돼야 돼. 그게 100% 반영돼야 돼? 아니면 50% 반영돼야 돼? 아니면 10%만 반영되면 돼? 100%가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는 모양이네요. 100%가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보상 현장에서 뛰어보니 100%가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심지어는 50%도 반영되기 어렵다. 20% 30% 반영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죠? 내 차 아니야. 기아 143호 729 차를 빼달라는데 143호 729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접보상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직접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접보상 아파트 입주권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야.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전제 조건은 직접 보상이야. 일단 첫 번째 원금을 잘 받아야 돼. 근데 잘 받아야 되는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주위에 많이 올랐어. 시세가. 이거를 땅값에 완벽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지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책위와 주민분과 저희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 관철시켜야 되는데 관철시키려면 일단 주민이 이제 응집력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시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여기서 나오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나중에 승부처는 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승부처는 이게 돼. 이거를 자 첫 번째 주위에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가 있어. 이거 땅값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1번. 두 번째 반영한다면 몇 프로 반영하느냐. 여기가 승부처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저런 얘기들은 거기를 가는 과정이야. 지금 주민추천 감정평가 동의서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왜 모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잘 싸워줄 수 있는 평가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추천 동의서는 안 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써준 분도 많죠? 제가 조사를 하지 않는데 많을 거야. 써줘야 돼.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승부처는 여기에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하루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서 차차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왜 이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주변에 개발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왜 반영하지 않아? 법률의 규정이 없어. 그 규정이. 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면 거기 보상가에 엎어서 반영하세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죠. 국토교통부하고 LH 그 주민들이 이거 가장 기본적인가 우리 느끼기에 가장 기본적이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예요. 현행 규정은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신설 규정이 필요해. 이 다른 사업이 아까 그거예요. 지대에 관련되는 거 GTX 이런 GTX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KTX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양도소득세 그게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봤더니 이제 감은 잡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법률을 개정할 수 있겠구나. 이 감은 잡았어요. 감은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국회의원마다 한 50명 만났어요. 제가 직접 막 국회에서 여의도에 가서 만나고 했었는데 해보니 굉장히 어려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법률이 개정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감만 있는데 작년에 그걸 해보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아까 토지보상법 요 개정 부분은 뭐랄까 엄두가 안 난다고 할까? 이거 그 힘든 길을 또 가야 하나? 뭐 이런 좀 고민, 현실적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바꿔야 돼요. 개정해야 돼요. 개정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공주택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준다면 그 길도 뭐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강제 수용이 된 지가 한 65년 됐거든요. 65년. 첫 번째, 국토교통부는 이걸 왜 반영을 해주지 않는 거지? 스스로. 국토교통부와 LH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65년 동안 왜 그거를 반영해서 개정하지 않지? 이게 1번. 두 번째는 주민들은 또 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또 가만히 지켜보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온 걸까? 이런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그래서 작년에 양도소득세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이 필요한데 자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평택 첨단 복합 요게 좀 중요하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1단계, 2단계인데 이게 이제 보상이 못 될 건데 이게 중요하고요. 쭉 내려가서 미래형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기재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고 언론 보도 자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취재익채권의 오른쪽 여기 H 라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중요하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응 안 돼요. 이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상 보상을 산정하는데요. 토지주는 이제 의견을 제출하고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뽑아. 근데 감정평가사를 뽑는데 우리 여기 토지주가 한 4,200명 정도 돼요. 필지수도 3,000필지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사, 우리가 뽑든 아니면 LH의 평가사, 이건 그 평가사에게 내 토지가 좋다는 얘기는 본인이 해야 돼. 본인. 토지주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지주 본인이 자기 땅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붕이 뭔지, 이용상이 뭔지,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인지, 내가 옛날에 샀던 히스토리가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토지주가 얘기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겠어요? 이론적으로는 4,200명의 토지주가 감정평가사와 다 개별 면담을 해야 돼. 그래야 내 땅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좋다. 내 땅이 지금 현재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지만 사실은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땅이다. 이거를 4,200명이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전부 다 설명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평가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3년 걸려요, 3년. 그렇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못 만나는 거예요. 평가사를 못 만나. 그러면 못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빠져나가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근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평가를 하는 거야.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 평가할 때 핵지 조건에 반영돼야 돼요. 실제 감정평가서에.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런지를 모르는 상태로 평가가 되는 거야. 당연히 100원 나야 될 게 8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직접 만나는 방법. 두 번째는 의견서를 써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 대책위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모집을 할 건데, 자, 자기 토지에 대한 의견서를 써주세요. 왜? 저도 부산 쪽의 전문가지만 개별적으로 토지가 어떤 스토리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등기부에 나오는 정도만 아는 거죠. 등기부에. 아, 이 토지가 있구나.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땅을 살 때 아니면 상속을 받았을 때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원래 저 사람이 매도인이 평당 200달러 하는 걸 내가 150을 줬다. 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 중에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제3자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요. 정말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게 토지예요, 토지. 취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을 하는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논점과 곳곳에 쟁점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또 65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아, 그냥 평가사들이 잘 평가해 줄 것이다. 평가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알고 자세히 평가하나요? 본인이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평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뽑혀질 거 아니에요, 평가사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잊지 말고 내 토지는 내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시겠죠? 네. 뭐 얘기를 안 한 모양이에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알았죠? 네. 정확하게 입력해 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얘기해서 100원 나올 때 얘기를 안 해서 80원 나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은 감정평가 출석 동의서 반드시 써주시고 가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없고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어차피 공개적으로 뽑을 것이니까 꼭 해주시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택지대 역세권이 137만 평 정도 되고 토지주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6,166필지예요.
6,200개 정도 되는 필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가사가 6,200개 필지를 다 가봐야 돼요. 전부 가보고 토지주를 만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3년 걸려요. 평가사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만 해도. 왜? 여러분이 이제 평가사 만나면 잠시 있다 안 보내면 1시간은 잡고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제도는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래서 실제로 6,200피치인데 그 소리 듣는 거는 5%, 3%, 2%도 안 될 거야. 중요한 표준지는 반드시 가봐요. 표준지가 한 44개쯤 돼,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 몇을 알려주니까 중요하니까 가봐. 근데 스토리 듣는지는 좀 세모표고. 근데 6,200피치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가정에서 이제 가정생활 해보면 부부 간에도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다 아나?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고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원래 아파트 입주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열이 받았어요. 하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 6월 15일 날 주민의견 채취 공람보고가 나왔어. 23년 6월 15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한 21년도 정도에 이제 LH 이제 직원들의 그 투기가 이제 한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어요. 그래서 법령을 개정했어.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간접보상에 대해서 후했어. 직접 보상 끝나고 나면 간접보상 많이 주겠어요. 했는데 이미 있고 나서부터는 엄격하게 제도화시켰어. 어떻게 했느냐? 공람공고 1년 전부터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는 거야. 아까 공람보고가 23년 6월 15일이었잖아요. 1년. 22년 6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간접보상을 주는 거야. 제도가 이런 거예요. 엄격하게. 그래서 22년 6월 15일 전에 내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있지 않았다. 이걸 딱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 걸리면 간접보상이 없을 수가 있어. 아예. 이제 표정을 보니까 뭐 대부분 그게 걸리지는 않는 모양이신데 하여튼 22년 6월 15일 이 날짜가 중요한 날짜예요. 22년 6월 15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접 보상금 제대로 안 줘. 그럼 간접 보상금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대한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칼을 하나 댄 거예요. 22년 6월 15일 딱 자른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래서 또 내가 3년 전에 그 이후에 땅을 샀다. 이러면 이 간접 보상에서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근데 통상 현장에 가보면 극소수야.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이게 지대동이죠. 이게 지대동, 이게 지대역이 있고 이쪽이 이제 방충리예요. 근데 지대동하고 방충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두에 세 가지 상품이 있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주자 주택,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토.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허들은 시간. 22년 6월 15일이라는 시간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적의 허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이주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면적의 허들이 없는데 협의 양도인 주택의 특별공급은 400제곱미터 있어요. 400제곱미터. 한 121평쯤 돼요. 요 허들이 있고 대토는 우리 여기가 이제 대부분 쭉 검토를 해보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립지역이에요. 그래서 허들이 60제곱미터야. 한 18.15평쯤 돼. 그래서 아마 대토는 거의 다 통과할 것 같은데 18평 이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면적이 아주 적은 분들, 특히 여기 우리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여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대토
대토 외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받기 어려울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물론 121평이 넘어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적은 면적일 경우에 그렇게. 그러면 18.15평이 안 되면 없는 거죠. 간접보상금. 근데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그보다는 면적이 넓으신 모양이네. 대략.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저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응? 121평이 예를 들어서 한 5-6명으로 맞춰졌을 때 제가 이따가 그분들은 따로 오케이. 잠깐 터치하셨는데 그러면 합해서 121평이 오면 돼. 네, 그건 제가 나중에 공유사가?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표준지를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표준지 용도지역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쫙 있잖아요.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이야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이라고 보고 우리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대토 공급 자격이 60제곱미터 18.15평이에요. 요 면적이 있으면 이때 저거에는 들어요. 최소한의 허들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아파트 2주자 협의양도인 대토 요 3개. 3개예요. 요 3개. 요 3개가 이제 있는데 쭉 넘어가면 2주자 주택은 내가 이제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제 면적 제한이 없고 여기 협의양도인 택지 이게 협의양도인 주택의 특별 공급 우리가 특공이라고 불러요. 현장에서는 특공은 요 400제곱미터 121평이 허들이 있고 대토 보상은 60제곱미터 요 18.15평이 계획관리나 농림비에 속할 경우에 요 허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3번 이건 뭐냐? 국민주택.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이 3가지만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4번 이렇게. 이 3번은 뭐냐면 내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이거 주는데 이주택을 소유만 하고 거주 안 하는 경우 월세, 전세 줘버렸다.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현장에 가보면 있잖아요. 뭐 LH가 지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국민주택은 내가 소유만 하고 있지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경우고 요거는 소유도 하고 거주다. 요 2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제도를 보면 공공주택지구는 이주자 주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을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우선권을 주는 거죠. 왜? 주거를 중요시하는 거지. 주거. 그래서 요 이주자 주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 이주자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요 단독주택을 가진 분. 단독주택. 내가 단독주택의 소유이자 거주자다. 그렇지. 요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주자 주택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 이주자 주택이에요.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일은 이거야. 22년 6월 15일. 자, 이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 환산하면 대충 33평형이죠. 대략 33평형 아파트를 주는데 일반 분양가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 면적인데 생활기본시설을 빼고 줘. 그래서 일반 분양가보다 70-80% 수준.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거는 이주자 아까 택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어요. 택지가 있고 주택이 있어. 근데 택지 땅은 제가 뺐고 오늘 아파트만 갖고 얘기하니까 아파트를 받을 때는 요렇게 준다는 게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줘도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인지 더 싸게 받으니까 실효 차익이 더 많이 났겠지요. 그런 거고. 자, 조건이 쭉 넘어서 이거예요. 요거. 소유하고 거주해야 돼요. 소유하고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주자 택지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땅을 줘. 나 땅 싫어. 그래서 아파트로 넘어왔어. 이게 이주자 주택이에요. 여기에는 알파가 또 붙어 있어. 그 생활대책 용지를 또 줘. 보너스. 우리가 생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 땅을 주면 끝. 땅도 혜택을 많이 줘요. 말고 이주자 주택 아파트를 받아와. 그러면 생태이 옆에 붙어 있어. 상가 짝지가. 이렇게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잠깐 다시. 단독주택 소유자. 손 들어보세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상이 나오면 이걸 결정해야 돼.
내가 땅을 받을까?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이거 안 받고 이주자 주택을 받을까 결정해야 돼. 언제? 나중에 지자물사 끝나고 보상금 나오고 그 뒤에 물어봐. LH에서 당신 이거 선택할래요? 이거 선택할래요? 지금은 예전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는 1번 인기가 많았어. 지금은 2번 인기가 많아. 한 70%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주자 택지를 내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상가 1층에 이제 점포를 낀 이제 4, 5층짜리 이제 단독주택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피곤해. 제가 이제 그 가천시정타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보상됐거든요. 그게 어떠냐? 땅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계사 만나, 건축사 만나, 돈 흥정해. 내가 지금까지 건축 한 번도 안 해봤어. 지었어. 입주할 사람 구해. 피곤해. 이렇다 보니 이거 나 귀찮고 그냥 뒤에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아파트 하고 생태구로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그 두 개가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남 교산쪽에서 설명했는데도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 이게 좋아. 그래서 제가 아니 이주자 택지하고 이주자 주택에 그 선택권이 있으면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랬더니 뭐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거죠. 흐름이 어떠냐 요즘에. 흐름은 볼 것도 없이 뒤에 그래. 가천은 압도적으로 뒤에 그래. 가천은 이제 아파트가 시세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주자 택지는 다 여기 지금 이게 먹히는데 친구 어디 갔어? 컴퓨터를 만지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이주자 주택을 봤어요.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주택의 특별 공급이야.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우리가 특공이라고 불러 그냥 현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이제 뭐랄까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에요. 특공이. 어떤 이슈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요. 보시면 협의 양도인 앞에 붙였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보상금이 나왔어. 100원. 협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상을 받는데 토지가 있고 지상물이 있고 영업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개를 다 찍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딱 받았는데 필지가 10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이걸 주고 특공 아파트가 가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남 교산지구하고 가천지구가 하남 교산은 몰라도 가천지구는 보상이 잘 안 나왔어요. 보상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재평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협의율이 85%였어. 협의 도장을. 눈물을 못 얻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왜 찍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냐? 가천 같은 경우에는 33평 아파트가 한 20억, 22억 정도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받으면 한 12억 정도예요. 시세 차익이 10억 정도 남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보상 그거 수요자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 교산지구하고 가천은 85%였어. 협의 도장률이. 이게 원래 보상이 잘 안 나오면 통상 60% 전이에요. 통상 협의율이. 근데 25%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제도를 협의양도주택 특별 공급을 LH에서 사실 이런 의도로 만든 거거든. 협의율을 높이기 위해 적중한 거지. 그래서 가천이나 이제 하남 교산 쪽에서 예전에 이제 보상 끝나고 나서 할 때 이제 LH의 그 흐뭇한 미소 직원들이 있었어요. 협의율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보상이 잘 나왔나? 잘 안 나왔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자, 평택 지적 역세권을 왔어. 이걸 만약 받겠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보상이 잘 나오든 말든. 그래서 이것도 받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보상이 잘 나와야 돼요. 보상이 잘 나와야 마음 편하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걸 잘 몰라요. 왜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이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 2년, 3년 가보면 이 문제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상금이 잘 나와야 돼.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이고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면적에 허들이 있다 했잖아요. 400제곱미터, 이게 121평, 이 허들이 있다. 있고, 토지와 물건을 전부 협의 안도해야 된다. 하나도 어긋나면 안 된다. 다 도장 찍어야 된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 나중에, 지금 말고, 택지 다 조성하고, 아파트 지을 때 그때 무주택 돼. 이런 허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 분양가로 준다. 아까 이주택 택지는 뭐다? 일반 분양가에서 생활 기본 시설 건축비 빼고 준다? 조금 비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싸. 이게 받아오면 한 2배 정도는 수익 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잠깐 잠깐 올라가 보면 예전에 아까 제가 LH 사태 말씀드렸잖아요. LH 사태가 요것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협의 양도인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 말고 주택은 400제곱미터를 했잖아요. 예전에 협의 양도인 택지가 있었어. 택지 땅 그건 1000제곱미터야. 1000 허들이 더 높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5000제곱미터를 산 거야. 그리고 5개를 쪼개는 거야. 그러면 아까 협의양도인 택지를 5개를 받는 거야.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LH 사태가. 그래서 간접 보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협의양도인 주택의 특별 공급의 이 아까 400m는 예전에는 없었어. 얼마 전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똑같이 1000제곱미터였어. 이게 내려온 거예요. 400제곱미터로. 이게 내려옴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제 기회가 보장된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이다. 자, 다음 이제 대토인데 국민주택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소유는 하고 있는데 거주를 안 해. 소유는 하고 있어. 거주 안 해. 이 경우에 준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요렇게 통상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을 주기 때문에 약간 인기는 좀 떨어진다. 네, 그렇고 쭉 넘어가서 자 대토. 자, 대토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토의 개념은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대토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현금을 10억을 받아. 그러면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 현금을 받아요. 10억을 받아. 그럼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돼. 이게 원래. 그런데 내가 현금을 이렇게 현금을 받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바로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토로 가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 가세를 좀 이연시키고 싶다. 뒤로. 내가 지금 바로 현금으로 안 내고 뒤로 이연시켜서 이때 그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입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좀 두 개가 다르죠. 내가 지금 10억을 받아 바로 내야 돼요. 현금 양도소득.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쪼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단번에 안 내고 가세를 이연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토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딱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통상 이제 보상금이 한 5억 정도야. 그러면 양도세가 거의 없어. 통상 현장에서 5억이 넘어가잖아요. 생겨. 그게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그러면 10억 정도가 넘어가면 대부분 생겨. 그게 1억이건 여기에 생겨. 그런데 생돈을 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현금 받으면 되지 왜 대토를 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하고 좀 맞물려. 그래서 이게 좀 에러가 생긴 모양이니까 그래서 대토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받는 대신에 땅을 받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억을 받으면 10억이 내가 보상금이 책정됐어요. 10억 다 대토를 받을 수 있고 5억만 대토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더 발전됐냐면 이게 발전된 거예요. 예전에는 한 3억, 5억 내가 보상금이 3억, 5억이야 하면 대토를 하지 않았어. 왜? 이거 대토 해봐야 내가 5년, 10년 기다리면서 이걸 언제 한다는 거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이제 우선 분양권이 작년 10월 1일에 제도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우리 대책위에서 이제 유채 위원장님하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주 잘하신 건데 그게 들어왔어 입법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한 5억 정도 돼 보상금이.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돈을 받고 끝났을 것을 이제 이거를 아까 아파트 입주권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재투자했어. 그러면 아까 시세 차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2배 정도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곽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는 금액이 적은 예를 들면 5억이나 10억 정도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토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 이걸 가지고 뭐 상업용지를 산다 한들 언제 이거를 재산권을 한다 그랬는데 예시가 달라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금액이 적어도 이 아파트 입주권의 대토에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허들도 통상은 쭉 올라가 보면 접촉면이 좀 위로 좀 올라가 보면 통상은 여기 보시면 통상은 여기 보시면 이거야. 통상 우리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가 200제곱미터야. 허들이 60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계획관리지역과 농지민계동이 18.15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거지. 일반적인 그린벨트는 요 허들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허들이 낮은 거야. 18.15평으로 좀 유리한 거죠.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론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쭉 넘어와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자세히 차차하면 되고, 지금 제가 하남 교산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대토를 하고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제가 하고 있는 M3 블록인데 여기 하남 교산지구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4,220평이에요. 주상복합 용지인데 요 4,220평에 이렇게 용적률 350%에 한 400세대를 짓는 거예요. 짓고 여기에 이제 대토 인원들이 한 70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1,000억 정도 모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본인들도 아파트를 달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못 줘. 왜 못 주느냐? 여기 규정인데, 여기 이제 작년 여기 이게 규정이거든요. 주택 공급에 관한 쭉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교사는 여기는 주상복합 용지야. 그래서 못 줘. 그 주민들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달라. 안 돼. 국토부에서는 일반 아파트 용지는 돼도 주상복합 용지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좋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여튼 대상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6월 13일 국토부에서 이제 이렇게 대토 보상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선택권을 확장해 줬어요. 확장해 줬고, 이 확장해 주는 것의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세 역세권 인근의 아파트 가격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평택시세 역세권 오른쪽에 더샵 센트럴시티 그 다음에 자이 쭉 있는데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지대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이게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상품이 여기 지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봤더니 이게 보니까 33평형이 대략 8억 정도의 지금 보니까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억 6,500, 7억 8억 1,000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는 한 4억 6천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분양가 지금 말고 이걸 우리 건에 대입해 보면 한 5억 정도의 분양가로 받아와서 실제로 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략 그림이. 그러니까 그럼 시세가 한 3억 5천 남잖아요. 시세 차익이.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대토를 이게 왜 돈이 좀 남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지났어. 우리가 이제 보상이 돼. 그러면 요 금액이 조금 위로 상향하겠죠. 시세는 이 정도 형성되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는 이렇게 돼서 차익이 얼마가 남겠지. 예를 들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나머지 이제 아파트 시세들도 많은데
쭉 7.5, 8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갖다 줘 보시면 지금 봤을 일단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택지대역에 미래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고 SRT 외에 KTX, GTX, AC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이제 역세권으로서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니 그러면 그쪽에 이쪽 편에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이쪽에 짓는 것이니까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에 지분이 많고 덥고 이래서 제가 빨리 하려고 막 달렸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를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대토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모르실까봐 제가 그것을 해드릴게요. 일반 아파트는 간접 보상 부분이고요. 대토 보상은 직접 보상이세요. 그러다 보니 대토 보상은 집이 있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또 네, 제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토 보상과 아까 그 지금 간접 보상 부분은 지금 좀 별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토 보상의 장점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별 공급 부분에서는 제가 공급 시기에 무주택돼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LH가 주는 거 인기 없는 주는 걸 받아야 되고 대토 보상은 우리가 의치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싸워서 지지역 바로 앞에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공동협하고 제가 2년 동안 무지하게 싸워서 이 아파트 대토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고 LH에서 LH 침해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지만 저희부터는 이게 지금 지금 들어갑니다. 저희 지대역세권은. 그래서 지대역세권은 아마 거기에 비하면 조금 이롭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토보상 같은 경우 좀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30km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억까지만 1억.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하고 이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환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으로 안 받아가고 난 아파트로 받아갈 거야.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땅이 많으신 분들은 주차장 부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거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땅이 적어서 아까 5억 미만이신 분들은 이 아파트가 아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양도소득세법, 요거 대토 아파트법 두 개는 지대역세권 6월 15일에 발표 난 후에 저희가 발을 펴서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법입니다. 법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토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 명함이 아마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가져가셔서 각자가 나는 대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자가 다 저랑 상의를 하시나 아니면 이 보상 문제에서도 내 땅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땅이 맹진가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지구계획 승인 때문에 LH가 땅을 아마 이제 조사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지 인분이 문제예요. 땅은 대지로 돼 있네. 나무가 심어져 있네. 그건 대지로 분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님들이 이제 재결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35%가 올라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또 변호사님 옆에 계셔도 좀 안 됐지만 변호사님한테도 몇 프로 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결 가서 중토리 들어가서 굉장히 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책위에서 지구계획 승인해서 땅 조사하러 다닐 때 우리 대책위랑 같이 다니다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일단은 대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저한테 따로 전화 주셔야 돼요. 나 대지인데 들깨를 심었다. 대지인데 나무를 심었다. 이건 제가 LH한테 따로 공문을 좀 보내줘야 돼요. 이거 안 보내면 그냥 대지를 농지를 다 조사를 해가버리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님들이 내 땅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표준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한테 한 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거 시간 조율해서 제가 LH랑 국토부랑 이렇게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율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땅을 그냥 버리지는 말아주시고 일단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 지금이라도 내 방법이 있는지 각자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동의서는 저희가 맨날 내라고 그래요. 맨날 내라고 그래도 안
안 내세요. 왜냐면 안 내시면 돼요, 그분들은. 네. 신분증 내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러시면 신분증 뒤에 뒷번호 그거 살짝 가리고 사진 찍어서 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은 광명시흥이 25년 됐어요. 광명시흥 25년 됐다가 13년 만에 다른 그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물주특별법으로는 14년째인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아직 동의서를 못 받았어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지주가. 근데 5,000장을 발려야 되는데 3,000장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보상을 못 받아요, 지금. 왜냐면 감정평가를 지금 못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희 대책에서 가는데 토요일마다 30명이 한 명씩 해서 지금 PT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은 결정이 되고 4명을 더 뽑는데 7명을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뽑기만 했지 감정평가를 소비자 추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업자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2분의 1, 인구의 2분의 1, 땅의 2분의 1을 LH에다 두면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럼 우리가 권한을 부여받고 나면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님들 PT에서 그때 뽑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뽑는 게 아니고 뽑는 권한을 주는 그 지금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정평가 동의서를 많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토 자리도 제가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힘이거든요. 상가도 제가 어디로 받냐, 이주자 택지도 어디로 받냐. 제가 지금 이주자 택지가 요즘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 이주자 택지를 지금 지으려면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25억에서 28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이주자 택지를 안 받고 피로 파는 분이 있고 안 받고 아파트로 분양을 전환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를 팔아도 상황이 좋고 위치가 좋아야 피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파는 거는 물딱지라서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것도 팔 수 있게끔 저 LH에다가 내서 지금 공문으로 받으려고 지금 저희가 LH랑 협의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같이 해주고 동의서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야지만 유전택지 위치라든가, 특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까 그 협의택지 있죠.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게 LH가 지네가 분양하고 나서 이게 나머지를 줘요. 그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아파트 부지를 아예 몇 동을 아예 줘라. 우리가 거기서 당첨돼서 1층 되고 안 좋은 데는 우리가 감안을 하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다 분양하고 찌그러기 남은 거 1층 위치 안 좋은데 그런 데는 우리 주겠다고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데 아마 좀 가능성이 65%는 지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동을 몽땅 줘서 아파트 부지를 제가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지금 할 건데 이런 거 역시도 제 아파트 하나밖에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제 딸 잘 받으려고 시작했죠.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전화와서 부동산이라고 물어봐요. 저는 건축학과를 설계를 하는 사람이지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왜 이렇게 많이 똑똑해졌냐면, 위원장이 되고 나니 제가 조금 잘못해서 토지주님들의 손해가게 하는 두려움, 그게 최고 컸어요. 지금도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저 때문에 토지주를 손해갈까봐. 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 외부 지금 다른 구역의 위원장님도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오선세계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교통사고 나셨는데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전국의 위원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그 잘못한 건 뭔지 잘한 건 뭔지 그걸 열심히 배우면서 제가 토지주분들하고 함께 저는 갈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지금 진행 상황을. 그런데 유튜브에 잘 못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우리 임원들이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일단 다 이걸 지금 해드릴 거예요. 빨리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 설명회에 못 오신 분은 유튜브에서 이 뉴스를 좀 접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은 이따가 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아니 지금 그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되겠지, 어떻게 나라를 이겨 이러잖아요. 그 잘 받은 곳에 가서 보면 무조건 귀찮게 하고 시위하고 막 떠들썩하게 난리를 피우고, 저희들이 환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희 바보라고 그래요. 저희 안 되는 거 알아요. 한 번 딱 나라에서 부르면 안 가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독신고 시 11년 만에 나왔죠. 브레이시티 1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하긴 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정당 보상해서 저희는 지금 4년 안에 우리를 해결해달라는 거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치아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네 돈 생기면 그때 해줘. 지금 우리 묶어놓지만 지금 이 싸움을 연결하게 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은 여기 한번 오는 것조차 잘 안 오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 많이 해주시고, 감정과가 동의서 저희가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안 쓰신 분만 쓰시면 됩니다. 안 쓰신 분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할 부분이, 들어오실 때 사인해 주셨을 거예요. 그 사인에 제가 이걸 어디다 쓰고자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대통령실 신문고에 국회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이걸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한 내용 빨리 해주든지 치아해주든지, 이거 탄원서를 지금 내는데 쓰려고 앞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탄원서 내기 싫다, 그런 분은 손 들으시면 그분은 저희가 빼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분만. 이런 그 명수를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그 주민들 거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최소한 제가 10,000장을 받아서 내야지만 저희 생각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그 탄원서를 내려고 지금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탄원서에 불편하신 분은 참여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빼드릴 거니까요. 예, 나머지 감정평가서는 여기다 좀 써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이권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얼굴을 이렇게 지금 다 까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60이 훨씬 넘은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책임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공공의 이익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드릴 건데, 나중에 우연당 땅값 많이 받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제가 먼저 500만 원 받았다고 제가 딱 깔게요. 제가 다 까서 토지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지금 하는 고생이 어마어마한 고생인데 내가 돈 5천만 원 1억 더 받으려고 그 명예랑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밀어주셔야지만 제가 하지. 제가 요즘 하기 싫어져가지고 2달 동안 일 거의 돈을 안 받았는데, 제가 손을 놔버리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제에서 사무국장 박상준인데요. 제가 방금 떡 드리면서 이거 전달드렸는데 이거 꼭 잘 보시고, 아까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잘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직접 보상에서 잘 받아야 된다 하셨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땅이 뭐 넘어가고 이렇게 지장물 뭐 넘어가고 이런 게 전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쓰는 거죠. 우리 소유자 추천이기 때문에 보통은 LH하고 국토부 감정평가사를 합니다. 그러면 똑값을 매기겠죠. 안 그래도 소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유자 추천을 하는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본인 재산에 전혀 안 좋은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주의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2,100명이 넘어야 되고 토지도 5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 안 하신 분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뒤에 그 작성하는 뭐 자료도 있고 펜도 있으니까 하시고, 또 혹시나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은 우리 대책위가 항상 여기 상주하고 있거든요. 와서 방문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걸 여쭤보시고, 꼭 이거 해서 우리 50% 넘어가지고 가뜩이나 보상 저희가 수용돼서 열받잖아요. 이거라도 좀 최대한 잘 받아가지고 그 지주님들 진짜 재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꼭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쓰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는 한 번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쓰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